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의 통일운동가 정혁구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5일에 진행되는 통일 기도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상인데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냐? 통일 기도 모임이 진행되는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1994년도에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이 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또 제시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남북 연락선이 다시 개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시 남북 교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층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잠시 멈춰 서 있었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계가 다시 작동되는 만큼 각계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예측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북한 붕괴론이죠. 북한이 내부의 모순이나 외부의 충격 또는 복합적인 요소로 붕괴된다는 관측인 것이죠. 만약 북한이 어떠한 요인으로 붕괴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북한은 북한 안에서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접국가인 이 대한민국에게도 큰 대재앙과 같은 문제들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이 붕괴된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짐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북한을 우리가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대한민국에게 맞는 가장 좋은 통일의 방법, 통일 방안은 무엇일까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세계 양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이 평화 공존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대땅뜨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80년대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이 진행되며 이로 인해서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90년에는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되게 되고요. 91년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맙니다. 이 기간에 한반도에도 통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2년도에 처음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고요. 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현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이 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통일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접근 시각은 민족 공동체 건설입니다. 통일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통일 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 자유보장, 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그 과정과 절차뿐만이 아니라 통일 국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토기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화해 협력 단계와 남북 연합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 국가에 이른다는 3단계의 단계적 통일 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화해 협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남북의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목도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역이 바로 화해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연합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화해 협력의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통합 과정을 관리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을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하여서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적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레드칼라드 유니피케이션, 한반도를 공산주의화하겠다는 것이죠. 1949년 중국이, 그리고 75년 베트남이 전쟁을 통하여서 공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50년도에도 북한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하여서 한반도 전쟁, 한국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편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며 대한민국이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통일 방안이 전체적으로 변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북한은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방안의 같음과 다름은 그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은 50년대까지 민주기지론에 의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민주기지론이란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산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에서 그 혁명 역량을 강화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이루겠다라는 전략인 것입니다. 당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모로 우세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던 것이죠. 70년대 초에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채택하는데요. 이것은 남한의 혁명 세력이 주체가 되어 남조선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남과 북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공산화 통일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단계적 혁명론을 선택한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 공조론이 등장합니다. 당시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우리 민족끼리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80년도에는 고려 민주 연방제, 90년도에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제도, 2정부에 위한 연방제, 2000년도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나오게 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나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서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고 상호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 방식은 이 연방제와 더불어서 조국 통일 3대 원칙도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남북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연방제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은 주 정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가성은 하나의 국가, 바로 연방정부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합제는 유럽연합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연합이란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 국가들 하나하나가 바로 국가인 것이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영국에서 열렸던 G7 회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진 찍었던 것 기억나시죠? 이 사진의 맨 뒷줄에는 유럽연합의 상임위장도 있고요. 또 집행위원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죠. 독일의 총리도 보이고요.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보입니다. 또 반면 미국은 연합정부의 수장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해서 이 G7 회의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제를 추구하는 우리, 또 연방제를 추구하는 북한. 말은 단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너무 다른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합제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두 개의 제도를 유지하고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로 형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북한 사회의 종교성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김일성 사상, 김일성을 향한 이 신심을 남한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반면 사회주의로 무장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개혁으로 인하여서 소련이 망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경제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제시된 8월 15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 계획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 남북 연락선이 복원되었다는 것인데요.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개성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도 6월에 한미 연합훈련, 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남북의 소통이 단절되었다가 이번에 어렵게 남북의 소통의 창구가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통에 가는 선이 점차 굵어져서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 서로 의지되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 이후 함께 고민할 생각 질문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